저는 왜 시작과 끝이 어려울까요? 아, 맞아. 제일 어려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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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에 뵙고 와서 그런지 조금 덜 어색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네. 와인의 힘은 아닐까요? 와인을 한 잔밖에 못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대로 그 양조장 한번 털러 갈게요. 아, 네, 좋습니다. 오셔요. 네. 전 붙여놓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책을 좀 골라봤어요. 좋아하는 작가님이 얼마 전에 신간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좀 가져와 봤는데, 글밥 김선영 작가님이라고 고수의 어휘사용법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네. 제목만 봐도 딱 알 수 있겠죠. 어휘력을 키우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온라인 서점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글쓰기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 읽기, 말하기, 쓰기 이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어휘력에 대한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글쓰기에 딱히 관심이 없는 분이 읽으셔도 유용하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확 땡기는데요? 글을 써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한테 꼭 필요합니다. 네, 어휘 그러니까요. 딸린다고 맨날 야단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네 번째 책 소개인데 오늘이 제일 떨리는 게 어휘력 책을 읽었다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아니에요. 얼마나 평소에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어휘를 사용하시는지. 네. 그래요? 항상 저랑 네.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네. 되게 긴장된 상태로 단어 하나하나 지금 신경 쓰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책이 컨셉이 재밌는 게 우주 완성 어휘력 PT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다 읽어버리는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큼을 읽고 이제 PT 받는 느낌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하면서 이제 30일 동안 어휘력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얘가 이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첫 번째 장은 이제 내가 지금 어휘력의 수준이 어떤지 테스트해보는 장이고 김PD님 벌써 첫 등급 장부터 머릿속에 떠오르셨어요? 저는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3장, 4장에서는 각각 읽기 훈련, 말하기 훈련, 쓰기 훈련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5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복습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어휘력 책답게 어휘력이란 무엇인가? 어휘력의 뜻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데요. 어휘력이 무슨 뜻이냐면 단어의 형태와 의미, 활용에 관한 지식의 총체래요. 오, 어렵다. 그 자체가 어렵다.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국은 못 외워가지고 지금 옆에 써놓고 방금 살짝 보고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네. 어휘력이 뭐냐면 단어의 형태와 의미, 활용에 관한 지식의 총체. 이게 어휘력이래요. 단어의 형태를 제대로 알고 네. 의미를 알고 이제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이제 어휘력이 뛰어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책에 이제 형태랑 의미랑 활용을 조금 더 쪼개가지고 자세히 소개를 해놨는데 먼저 형태는 단어의 발음과 철자를 뜻한대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희한하다를 희안하다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철자를 제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어의 형태를 제대로 모르고 쓰는 거다. 그러면 어휘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찔렸던 게 저는 희한하게와 희한하게가 항상 헷갈리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 생각을 하면서 쓰셨을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달라요? 희안하다가 틀린 거고 희한하다가 맞는 표현이래요. 근데 빠르게 발음하면은 희한하다가 되니까는 그쵸. 가끔씩 제가 희한하다라고 쓰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다르다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됐네요. 아나운서.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형태를 정확히 알고 써야 된다는 거고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어의 뜻이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뭐 단어의 뜻을 어떨 때 헷갈리냐면 뭔가 형태가 같은데 의미가 다른 단어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루하고 막 심심하다라는 뜻으로 무료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듣는 사람이 무료 공짜야?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거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다. 어휘력이 부족한 거다. 그건 심한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의 활용은 단어를 꼭 맞는 곳에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예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불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쾌하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불쾌는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쵸. 불쾌하다는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예쁘다? 이게 뭐냐면 예쁘다 아니고 얼굴빛이 술 기운을 띈다. 아무리 봐도 작가님이 네. 지금은 이제 술을 안 마셔서 괜찮은데 술을 좀 마시면 얼굴빛이 막 불그레해진다. 술 기운을 띈다. 이런 게 불쾌하다인데 기피디님도 불쾌하다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불쾌하다와 불쾌하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불쾌하다도 비슷한 뜻이지 않을까 해서 맞아. 뭐 오물을 밟았더니 기분이 불쾌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단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휘력이 그렇게 중요한가? 어휘력을 모든 사람이 어휘력이 좋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설명을 해놨어요. 어휘력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한대요. 와, 이거 기피디님인데? 안 하는 겁니다. 형용사가 딸려서.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또 다른 거죠. 네. 동사는 하잖아요. 사랑한다 이런 거. 좀 딸리는데, 네. 그래서 네.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도리어 더 넘는데. 그래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일을 할 때도 소통이 좀 안 되면 업무적으로도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거기다가 이제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제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자기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도 떨어지게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휘력 부족은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휘력을 키워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휘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언어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막말 능력? 아니면 의성어 하나로 그냥 대충 때우는 능력? 맞아요. 거시기? 아니면 거시기. 쌉, 거시기 깡, 이제 짱, 옛날 이런 사람들. 그쵸. 요즘에는 헐. 아니면 뭐 대박. 요거를 억양만 다르게 가지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잖아요. 좋아도 헐, 싫어도 헐, 놀래도 헐 이렇게 맞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돌려 쓰다 보면은 이제 다른 단어를 안 쓰니까 어휘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어휘력이 이제 점점 더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또 이런 단어만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요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휘력을 좀 키워가지고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잘 알고 좀 시의적절하게 잘 써보자 라는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에 단어 특별한 거 하나씩 보내주시나요? 아니, 여기는 단어 뭐 사전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은 읽기, 말하기, 쓰기별로 나눠가지고 훈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단어를 알려준다기보다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멋진데요? 좀 고기가 필요해요. 낼름 먹고 잊어버릴 하죠? 거잖아요. 잘 붙들고 따라가 보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30일간의 PT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는 훈련법이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는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제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씩만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읽기인데요. 읽기에서 훈련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틀린 그림 찾기 훈련법이 있어요. 글을 읽다가 어떤 낱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어랑 좀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 걔랑 얘랑 차이가 뭐지? 이거를 좀 궁금해 해보라는 거죠. 글을 읽었는데 결제, 그 아이제자를 쓰는 결제가 나왔다면 이거랑 비슷한 그 어이제자 결제가 있는데 두 개는 뭐가 다른 걸까? 이렇게 궁금해 해보고 궁금하면 또 이제 사전을 찾아봐야겠죠? 이제 사전을 찾아봐서 그러면 아이제자 결제는 팀장님께 받는 거고 어이제자 결제는 음식점 점원한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고 기억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휘들을 기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훈련법이에요. PD님 뭔가 생각나는 표정이었는데 방금. 아닌가요? 어렵다. 어렵다. 이거 다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 책의 특징이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우리가 흔히 임신한 사람한테 네. 홀몸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홀몸이 원래는 뜻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 아니면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한 사람은 홀몸이 아니라 홑몸이래요. 혼입을 할 때 그 티읕 받침 있잖아요. 네네. 항상 홀몸이라고 써와가지고 홀몸이 네. 임신을 안 한 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단어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알아두면 이제 기억하기도 더 좋고 네. 어휘력 훈련하는 데도 좋다 하는 내용이 틀린 그림 찾기 훈련법입니다. 와, 이건 진짜 상식이 엄청 늘겠어요. 맞아요. 진짜 모르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었나? 여기서 몰상식을 써도 되는 건가요? 어떡하죠? 사전을 일단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훈련법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긍정의 말투로 말하기.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괜히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무슨 말 하면, 아,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야, 그거는 어디 안 좋대. 막 이런 거. 막, 야, 그 옷을 너가 입으면 어울리겠냐?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부정어만 하는 사람들. 맞아요. 네. 때려줘야죠. 내가 약인가요? 그 뭔가 상대방이 무슨 제안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이게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소통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네. 그래서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방법이 나오는데 부정의 언어에는 너그러움이 없고 그리고 능동이 없대요. 그래서 너그러움과 능동을 한 숟가락 얹으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음식은 뭐 그나마 먹을만 하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좀 더 너그럽게 이 음식은 꽤 맛있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는 느낌이 이해가 다른데. 느낌이 다르죠.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이제 들여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글쓰기 초보 치고는 잘 썼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너그럽게 글쓰기 초보라고 했는데 표현력이 좋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너그러움을 좀 넣어주고 저한테 좀 해보세요. 키피디님 저한테 안 하시잖아요. 전 해요. 거울 치료가 안 되는군요, 키피디님. 네. 그런 걸로. 싸움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능동을 넣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 저녁에는 동생이랑 놀아줘야 돼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놀아줘야 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동생이랑 놀기로 했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능동적인 표현을 쓰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요거뿐만 아니라 능동성과 그 너그러움뿐만 아니라 뭔가 그 어순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예시 문장을 좀 써놨거든요. 1시 전까지는 어려워요. 요 말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1시 이후에 괜찮아요. 그렇죠. 1시 이후에는 괜찮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몇 점 주실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인데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요거. 좀 수줍어하는 좋은 사람이다?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순을 좀 바꿔서 낯은 가리지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훈련, 말하기 훈련법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쓰기 훈련법 중에는 시키지 말고 당하지 않기. 제일 어렵다. 이게 뭐냐면은 하동 표현, 피동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글에다가 자주 쓰면은 글이 조금 껄끄러워진대요. 읽을 때. 근데 사동 표현이 뭔가를 시키는 표현이고 피동 표현이 당하는 표현이니까 시키지 말고 당하지 않기.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기존 작품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켰다. 근데 요거는 되게 자주 듣는 표현이어서 크게 맞아요. 어색한 거를 저는 못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좀 풀어서 생각을 하면 접목시켰다라는 거는 접목하게 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게 했다 하는 거니까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목시켰다가 아니라 접목했다 라고 쓰는 게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와, 어렵다. 네. 그리고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잊히지 않을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쓰면 후회되다, 잊히다. 이거는 다 피동 표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쓰면은 글이 조금 더 매끄러워진다. 네. 이게 저희가 영어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수동태만 배워가지고 자꾸만 수동태로 쓰는 그것도 들은 적 있어요. 뭐뭐 하는 것 이런 표현이 관계사, 네. 관계절을 표현할 때 쓰는 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생긴 건데 이 번역책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책을 읽으면 특히나 학문적인 책을 읽으면은 네. 번역해서 들어온 책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도 그런 거를 따라서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제가 읽기, 말하기, 쓰기 세 가지 훈련법 하나씩 소개를 해봐드리면서 네. 오늘 그 고수의 어휘사용법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글을 쓸 때 사실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이고 네.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이 뭐가 있냐면 유사어 사전이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영어 사전을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비슷한 단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그 단어들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보여준 사전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말에 그런 사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같은 단어를 쓰기 싫은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느낌이 좀 달라. 그래서 그 단어를 찾고 싶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휘력이 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어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있는데 기피디님이 안 샀던 거 아닐까요? 아, 사지는 않아도 되지만 보통 네.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네이버 국어사전에 네. 단어를 검색하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나왔던가? 유의어는 몇 가지가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가 다른 건지 이런 차이점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유용한 기능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기피디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진짜 그 뉘앙스를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랑 비슷한 내용도 이 책에 나와요. 유의어를 찾아보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비슷한 특징, 뭐 특성,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네. 네. 왜 여기서는 특징이라는 말을 썼을까? 특성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하면 사전을 찾아봐요. 근데 사실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비슷하잖아요. 네. 네. 특징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설명을 읽어봐도 뭐야 얘나 비슷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밑에 예문을 여러 개 읽어보래요. 그 예문을 읽다 보면 아 어떤 상황에서는 특징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특성을 쓰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못 예문을 읽어봐도 맞아요. 쉽지 않아요. 미묘한 이걸 하나 언어의 기피디님이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그런. 언어, 고수의 언어법, 고수의 어휘사용법. 고수의 어휘사용법. 네, 이 책을 읽으면서 훈련을 좀 한 다음에 더 부족한 거는 기피디님이 찾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기피디님은 아까 그 어휘력 테스트할 때 이미 로그아웃 하셨잖아요. 예, 로그아웃 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거 제 본체가 아니에요. 네. 어쩐지 오늘 약간 영혼이 그쵸. 없는 표정이었어요. 네. 영혼 없어요, 지금. 아, 진짜 어휘라는 것이 뚝딱거리는 기피디님하고는 거리가 좀 그러니까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글밥 작가님이 누굴 생각하면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알겠어요. 채원 작가님이 왜 이 책을 들고 왔는지. 왜요? 왜요? 지난 토요일 날 저를 보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책을 읽어서 읽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저 오늘 티 안 내려고 많이 안 노력했는데 되죠. 실패했나요? 네, 티 팍팍 납니다. 길밥 작가님은 방송 작가 하셨던 분이시고 그 서강대교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 책 쓰신 분이. 그분. 네, 저희 한번 네네네. 만나 뵀던 적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네. 책을 이렇게 부지런히 또 내시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서강대교가 아직 무사히 있어서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악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서강대교가 계속 출연하던데. 아 그래요? 서강대교가 아직 무사하다는 좋은 소식인 건가요? 네. 뭐 그런 걸로. 네. 도덕님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어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부지런하지 못해서 못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하나로 엮어주셨다니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소개해 주신 탁월한 채원쌤의 선택에 감탄하면서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어휘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